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지? 홈부업을 처음 시작하면 이게 정말 애매해요. 내가 보기에는 예쁜데 돈 받고 팔아도 되는 수준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처음 자수네임택을 만들 때 똑같았습니다. 특히 글씨체 하나를 정하는데도 50개가 넘는 시험 자수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얼만큼 시험 자수를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4년 동안 제품을 판매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엄마로서 그냥 만들어주는 것과 고객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건 기준이 달라야 하는구나. 오늘은 제가 처음 자수네임택을 상품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판매 가능한 기준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수네임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폰트를 찾을 때 눈누라는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예쁜 글씨체를 찾아봤어요. 화면상으로는 예뻐 보이는 폰트를 찾더라도 막상 자수로 놓아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획이 너무 가늘어서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작은 글씨에서는 뭉쳐 보이는 것도 있고 한글의 받침이나 복잡한 글자에서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놓아보는 것.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씨체를 하나씩 실제 자수로 놓아봤어요. 몇 개 해보고 끝낸 게 아니라 50개가 넘는 글씨체를 시험 자수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쁜字만 본 게 아니고 김이나 박처럼 비교적 단순한 글자도 해보고요. 황이나 홍, 랑 같은 받침이 있고 획이 많은 글자도 자수해보며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에 있는 예쁜 이름 하나만 잘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판매를 시작하면 어떤 이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샘플 하나가 예쁜가? 이것보다 여러 주문에서 비슷한 품질을 계속 만들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같은 품질로 얼마나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느냐예요. 취미로 만들 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고요. 그런데 주문이 10개, 5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고객이 받은 제품과 50번째 고객이 받은 제품의 품질이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상품은 내가 한 번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같은 품질로 얼마나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수의 위치, 글씨 크기, 실 색상, 끈 길이, 마감 방법처럼 반복되는 작업에 하나씩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문이 많아질수록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품질만큼 중요했던 게 제작 시간이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효율적인지도 몰랐고 어느 것을 먼저 준비해둬야 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요. 이건 하다 보면 나만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숙달 정도에 따라서도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건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검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만들었다면 배송이 나가기 전에 꼭 검수가 필요하죠. 기계가 만드는 것들도 분량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건 어떻겠어요. 분명히 실수가 나오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수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수 네임택을 예로 들면 주문한 이름이 맞는지, 글씨체와 색상이 맞는지, 자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마감은 잘 되었고 고리는 잘 연결이 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문 제작 상품은 이름 하나가 틀리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쁘게 나왔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문서와 완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문이 많을수록 기억에 의존하면 안 돼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할 항목들을 정해놓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판매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 판매할 때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못 만들 거예요. 판매하면서 계속 개선하고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최소한 내가 고객이라면 이 돈을 내고 받아도 만족할까? 이 질문에는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매를 시작한 다음에는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돈을 받는 순간부터는 책임이 생긴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시라면 이것들을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같은 제품을 여러 번 만들어도 품질이 일정한가? 둘째, 제작 시간을 알고 있는가? 셋째, 작업 순서가 정리되어 있는가? 넷째, 출고 전에 확인할 검수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격을 내고 받아도 만족할 제품인가? 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홈 부업을 할 때 체크할 사항들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홈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예쁜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까요. 예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품질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하고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검수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판매할 제품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재료는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지? 저도 처음에는 재료를 싸게 사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재료를 많이 사놓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잘 사용하던 부자재 거래처에서 갑자기 공급이 끊긴 적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실제로 겪으면서 알게 된 재료, 대량 구매, 거래처 관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만들고 제대로 파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